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국화 사랑 채널 방송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암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진단을 받았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상, 두 번째 진단 방법, 세 번째 연골 6종, 네 번째 원인, 네 가지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위례서를 가지고 찾아간 곳은 구로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오게 된 것은 제가 다니던 인천계양에 위치하고 있는 정형외과인데요. 원장님께서 위례서를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6년에 허리디스크 증상 진단을 받았고 2021년에는 허리디스크, 협착, 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와 약을 먹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머리 감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아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디스크가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허리에 프로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 맞았습니다. 프로로 주사를 맞은 지 2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날도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을 갔다가 원장님께서 MRI 사진 증상이랑 제가 아픈 부위가 다르다고 하면서 제일 아픈 부위를 초음파 찍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6종 같은 것이 보인다고 위례서를 써주시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앞 천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로고입니다. 처음 내원 환자는 접수로 가서 위례서를 보이고 접수를 한 다음 진료카드를 발급받고 감염내과로 이동하였습니다. 감염내과 교수님은 위례서와 부위를 진찰하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육안으로는 무슨 6종인지 알 수 없으니 MRI, CT, 엑스레이, 피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예약센터에 가서 예약을 하고 엑스레이, CT, MRI, 피검사를 한 다음 일주일 후 다시 예약을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던 교수님께서 이 결과는 감염내과에서 치료할 병이 아닌 것 같다고 안병동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안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이고 안병원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안병원이고 여기에서 교수님 진료를 예약하거나 접수를 하는 접수처입니다. 접수를 하고 담당 교수님 진료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왼쪽 사진은 필요한 서류, 흡복사를 위한 진료기록 영상자료실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검사를 위해서 찍었던 MRI, CT 영상자료입니다. 병원 내원할 때마다 찍어 CD가 여러 개가 있지만 2장만 간단하게 올려드립니다. 왼쪽의 사진은 진료, 검사, 입원 정산을 했던 영수증이고 오른쪽 사진은 입원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영수증과 통원치료,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너무 많아 몇 장만 올렸습니다. 안병동 강별표 주교수님께서 검사 결과지를 보시더니 6종은 맞는데 암인지 암 종류는 무엇인지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셨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체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항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1박 2일 입원을 해서 진행하였고 8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확인하러 갔는데 연골 6종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크기는 8.2cm라고 하였습니다. 위험도를 나타내는 1기, 2기, 3기, 4기 중에서 3기에 속하며 상, 중, 하 중에서도 상에 속하는 사기문압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의 집에는 암을 앓은 내력도 없고 저는 나름 운동도 열심히 했고 건강관리도 잘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육식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가공식품도 좋아하지 않았고 외식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기름도 올리브유만 사용을 했고 밥도 잡곡밥으로 해먹었고 그릇도 가려가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니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크기와 삼기에서도 위험도가 상에 속하면 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셔서 다시 항체 검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검사들은 무슨 정신으로 하고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새하얀 백지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만 하면 암을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폐항체 검사를 위한 예약 날짜를 2024년 1월 중순으로 해놓고 수술을 받기 위하여 정형외과 김별표 민 교수님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하냐고 여쭤봤더니 육종은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 수술 후에 항암이던 방사선 치료든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형외과 김별표 민 교수님 진료받으러 갔더니 세부 촬영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 하셔서 1월 초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진료 내용은 워낙 암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뼈를 자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뼈를 자르고 나면 장애인처럼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제대로 걷자면 골반에 보형물을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또 발생했네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보험이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술 환자가 많고 특히 수술 끝나고 바로 보형물을 삽입해야 하는데 업체와 날짜를 맞추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수술대기 날짜를 기다리면서 1월 중순에 폐 항체 검사를 1박 2일 입원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폐 양쪽 두 곳에 이미 전이 되었고 크기는 콩알만 하였지만 전이 되었다는 것은 말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게 되었고 인하대병원, 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삼성병원 순위로 병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연골 육종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설명은 원인은 다양하고 많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와 진료 과정을 지켜보시고 그 중에서도 휴식을 해야 하는데 저는 여태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인데 쉬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스트레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식단 관리, 면역 관리, 체력 관리와 함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암은 완치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완치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으면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는 것일 겁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암은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요법, 식이요법으로 재발 위험성을 낮추면서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병입니다. 이 과정들은 말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면 완치율도 높고 그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제일 무서웠던 것은 만약 어느 날 길을 잃어버리면 그건 무섭지 않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 기본 요점입니다. 저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